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형의 방정식 이제 세 번째 단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개념 시간이에요. 자, 여기 개념이 좀 많아요. 많고 시험에 다뤄지는 부분들도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는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의 방정식 그래놓고 원의 정의 그랬죠. 한 정점에서 일정한 거리 그랬죠.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를 원이라고 한다. 이때 이 정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일정한 거리를 원의 반지름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한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에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들을 갖다 이렇게 모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봅니다. 이렇게 모아보면 그 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형이 원이 돼요. 원이 이렇게, 그쵸? 그래서 그 정점과 일정한 거리에 의해서 우리는 뭘 만들 수 있어? 원을 만들 수 있어. 컴파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컴파스를 갖고 여기다 찍어 놓고서 이제 연필로 이렇게 쭉 돌리잖아. 그럼 뭐가 만들어져? 원이 만들어지죠. 그 컴파스와 컴파스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형과 표준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쪽에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먼저 중심이 0,0인 중심은 알파, 베타부터 가봅시다. 중심이 알파, 베타이고요. 반지름이 R인 상태의 원이 있어요. 자, 이때 요 점을 갖다가 우리가 임의의 점, 좌표 평면상의 임의의 점 X, Y라고 이렇게 놔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자, X 빼기 알파 전체 얼마 제곱, Y 빼기 베타 전체 얼마 제곱, 거기다 루트를 이렇게 씌우죠. 그러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올 거야? R이 나와요. 그죠? 양변을 제곱하시면 X-알파 전체의 제곱에 더하기 Y-베타 전체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이런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내게 되죠. 그죠? X와 Y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만들어지는 도형이 바로 뭐야? 원이야, 원.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식을 보면 중심이 얼마야? 중심은 여기 이퀄 제로, 여기 이퀄 제로 해주시면 돼요. 얼마? 알파, 베타. 이렇게. 그죠? 반지름. 여기 뭐야? 반지름의 제곱이야. 반지름 얼마인? 반지름 R인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알파가 만약에 제로고 베타가 제로라면, 알파가 제로고 베타가 제로라면 이 식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걸 원의 방정식이 이제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큰 의미 없고요. 자, 보세요. 얘는 여기가 제로, 여기가 제로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러면 뭐야? 0,0이 중심인 거야. 그지? 그죠?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얼마다? 반지름이 R이다. 이런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동 쪽에서도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잠깐만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게 지금 반지름이 같은 원이잖아. 반지름이 R로 같아. 그죠? 크기가 같은 원이면 모양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모양이 동일한 원의 중심만 다른 거야. 놓여진 위치만 다른 거야.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 녀석을 갖다가 평행이동을 적당히 하면 얘와 뭐 하게 된다는 얘기야? 겹쳐진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포개진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럼 얼마큼 이동을 하냔 말이야? 중심만큼 이동합니다. 자, 보세요. 0,0에 있던 중심이 알파, 베타로 가 있죠. 그쵸? 그럼 0,0이 알파, 베타로 갔다는 얘기는 X값이 알파만큼 Y값이 베타만큼 변했어. 그쵸? 다른 말로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한 원이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도형의 이동을 얘기할 때도 원의 방정식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빨라요. 괜히 여러분들이 이제 혼돈할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중심이 알파, 베타고 반지름이 R인 상태에서 임의의 점 하나를 잡아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얘가 나왔고,
양변을 제곱했더니 이렇게 생겨먹은 방정식이 나왔는데 우리는 앞으로 얘를 갖다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줄 거고 이 표준형을 보면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구해낼 수 있다는 거. 그죠? 상당히 편리한 공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 중심 좌표를 0,0으로 바꿔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또 다른 이런 관계식을 얻어냈는데 이제 얘를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다, 기본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다 하고 나왔어요. 보면 이제 얘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여기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좀 소개를 해놨는데, 첫 번째 방법과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방법을 가지고도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건 암기를 권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시는 해드렸지만 암기는 하지 마세요. 왜? 첫 번째 방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 얘는 외울 게 없죠. 첫 번째 방법은 외울 게 없는데, 두 번째 방법은 외워야 된단 말이야. 물론 외우기가 어렵진 않아요. 뭐, x 빼기 x1, y 빼기, 그러니까 x 빼기 x1, x 빼기 x2는 y 빼기 y1, y 빼기 y2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거 여러분 잊어먹으면 못 써먹잖아. 그쵸? 이건 외우지 마시고, 요거 하나 갖고 지금 볼 거예요. 왜 적어놨냐? 아, 그냥 있으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는 다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적어놨는데, 의미는 없어. 사실은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이거를 보여주면서 외우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뭔가의 지식을 전달하는 거야.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걸로 갑니다. 여기. 원이 있고요. 이렇게 중심을 통과하는 한 현을 그으면 이게 지름이 되는데 이 지름의 양 끝을 알려주겠다 이거야. 이렇게. 그러면 지름의 양 끝을 알려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 놈을 구할 수 있어. 요 놈을 구할 수 있는데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면 원의 중심이 돼. 이렇게. 이렇게 중심이 되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중심이고, 반지름이 이만큼이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죠? 반지름이 이만큼이 원의 방정식이 되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쓸 거야, 기본적으로. x-2분의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얘하고 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구하겠죠. 아니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절반 나누기 2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하겠죠. 근데 그렇게 구하지 마세요. 이것도 여기는 그렇게 적혀있지만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 자, 여기다 무조건 뭘 써? 그냥 r제곱을 씁니다. 이렇게 r제곱을 쓰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좌표 얘도 좋고 얘도 좋아요. 아무거나 갖다가 이렇게 대입하시면 그럼 바로 원의 방정식 나오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원이 있는데 얘가 뭐 3,4라고 치고요. 여기가 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6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걸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그러면 이걸 먼저 잡아. 자, 요 점은 두 녀석을 더한 거에 나누기 2한 거. 그죠? 중점. 따라서 1,2가 되겠죠. 그럼 얘를 보면 여러분들 바로 어떤 식이 나와? x-1의 전체의 제곱, y-2의 전체의 얼마? 제곱. 이렇게 나와. 그죠? 그리고 r제곱이야. 그런데 요 r을 따로 구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점이나 집어넣으세요. 얘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얘를 넣어도 되고 얘를 넣어도 돼. 얘를 넣으면 3 빼기 1의 전체 얼마? 제곱. 플러스 4 빼기 2의 전체 얼마?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사실은 이게 바로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사실은. 그죠? 그러면 저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죠. 다시 2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 4가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얼마? 8.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으로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 갈게요. 자, 일반형에 대한 얘기인데, 원해방 정식에. 자, 일반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x-알파의 제곱, y-베타 전체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이 표준형을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하면, x의 제곱 나오고, 여기서 y의 제곱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2알파의 x, 마이너스 2베타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r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그러면 봐. 우리 요식을 갖다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놓고 이 마이너스 2알파라는 녀석이 그냥 뭐 됐다고 생각할게? 계산이 되어졌어. 어떤 수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수 A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졌어. 그 다음에 얘도 어떤 수 B라고 계산이 되어졌어. 이렇게. 그 다음에 요놈 전체가 어떤 수인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C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졌어.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는 이 식을 갖다가 원해방 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반형이라고. 자, 이 식을 관찰해보면요. x제곱과 y제곱 앞에 계수가 같아야 돼. 그죠? 부호까지 같아야 돼요. 다시 계수가 같고 부호까지 같아야 돼요. x제곱과 y제곱 앞에 계수와 부호가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 식을 구하면 사실은 이 식에서는 여러분들 눈에 바로 중심과 반지름이 안 보여. 그죠? 상당히 불편한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중심과 반지름을 잡아내야 되거든. 그러면 목표가 뭐냐면 목표가 얘를 빨리 이렇게 고치는 게 목표야. 그죠? 빨리 이렇게 고쳐주는 게 목표야. 그럼 저걸 빨리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각각을 완전 제곱하는 거죠. 완전 제곱하는 건데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결국 여기 A라는 녀석하고 마이너스 2알파라는 녀석은 같은 거죠. 그죠? 마이너스 2알파를 A로 만든 거니까. 그러면 자, 마이너스 2알파가 A라는 얘기는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거 어렵게 식을 유도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봐. 요 놈을 절반해서 부호 바꿔주면 원의 중심 좌표 중에 하나를 구해낼 수 있는 거. 그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B는 마이너스 베타죠. 2베타. 베타도 B를 나누기 2하고 앞에다가 뭐?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렇게 중심 좌표를 빨리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이 녀석을 가져다가 나누기 2하고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죠? 플러스였으면 마이너스 바꿔주면 돼. 얘도 이 녀석을 나누기 2하고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면 돼. 대신 조심해야 될 게 이 앞에 개수가 둘 다 플러스 1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야. 둘 다 플러스 1인 상황에서만. 여기가 만약에 2가 있어, 둘 다. 그럼 전체식을 얼마로? 2로 먼저 싹 나눠버려서 x제곱 앞에와 y제곱 앞에를 얼마로 만들어주고 1로 만들어준 다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을 해서 풀어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시간 단축을 위해서, 얘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 시간 단축을 위해서 빨리빨리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면 그만큼 좀 더 원을 빨리빨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반지름 구하는 거, 이제 반지름 구하는 것도 좀 빨리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보세요. 여기 C하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R 제곱이잖아. 그죠? C하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이잖아. 그럼 거꾸로 마이너스 R 제곱은 C에서 빼기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중심 좌표 빨리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암산으로 구해진단 말이야. 이거 할 줄 알면 다 암산으로 여러분 다 구하게 된단 말이야. 반지름 어떻게 하냐면 여기 C. 자, 마이너스 R 제곱은 이렇게 써요. 마이너스 R 제곱은 여기 C 상수항 C에서
여러분이 구해놓은 중심의 제곱을 빼버리는 겁니다. 빼기 중심의 제곱. 자, 어떻게? 2분의 마이너스 a 전체 얼마? 제곱. 빼기 2분의 마이너스 b 전체 얼마? 제곱. c에서 중심 제곱을 빼버리면 그게 바로 뭐가 돼? 마이너스 r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또 한번 들어보죠. 뭐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중심은 얼마가 될 거냐면 중심은 얘의 절반의 부호를 바꾸니까 2, 이렇게. 얘의 절반의 부호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이제 반지름 구하러 가요. 마이너스 r 제곱은 상수항에서 뺍니다. 중심의 제곱을 2의 제곱 4를 빼요. 마이너스 1의 제곱 1을 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r 제곱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6이 된다는 얘기야. 반지름 r은 루트 6이라는 거죠. 표준형으로 쓰면요, x-2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1의 전체 얼마? 제곱은 6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을 빨리 잡아내는 방법 알려드렸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했던 게 일반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이번에는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한 번은 x축에 접하고 한 번은 y축에 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에 접하는 어떤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근데 여기 중심의 좌표가 얼마? a, b였대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야. 그죠? 중심은 알았으니까 여러분은 빨리 뭘 잡아내야 되죠? 반지름 잡아내야 되죠? 그런데 이게 x축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 놈의 거리, 요 수직거리,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는데 그 녀석은 누구랑 같아? 그렇죠. y좌표랑 같죠. 그렇죠? 물론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c, d였다.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됩니까? d가 아니라 d에다가 부호를 바꿔야 되는 거지. 그치? 뭐야? d의 절대값. 이렇게. 됐어요? d의 절대값. 그럼 여기도 뭐야? b의 절대값.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치? 됐어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자,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얘를 가지고. 중심이 a, b니까 일단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자, 중심이 a, b면 x 빼기 a 제곱, y 빼기 b 제곱. 다시 중심이 a, b면 중심좌표 알면 x 빼기 중심의 x좌표 제곱, y 빼기 중심의 y좌표 제곱, x 빼기 a 제곱, y 빼기 b 제곱이 나오는 거야. 됐죠? 그리고 반지름이 얘가 되기 때문에 그 y좌표를 제곱한 b 제곱을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이게 바로 뭐야? x축에 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y축에 접하는 거 보러 갈까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y축에 접해. 이렇게 y축에서 접해. 그리고 여기 좌표가 a, b입니다. 그러면 일단 중심좌표 알면 x 빼기 a 제곱, y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오실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반지름이 필요한데 반지름은 이번엔 누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이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녀석의 길이가 뭡니까? 절대값 a. 그죠? x좌표에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얼마? a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게 바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였어요. 한 번은 x축에 접하는 거, 한 번은 y축에 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봤습니다. 그 다음 갈까요? 그럼 이번에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중심의 좌표가 제 1사분면이냐 2사분면이냐 3사분면이냐 4사분면에 따라서 식이 다 다르죠. 약간 비슷한데 식이 다 달라요. 그죠? 1사분면이 되면은 플러스 콤마 플러스가 되는 거죠. 2사분면이 되면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가 되는 거고, 3사분면이 되면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가 되고요, 4사분면이 되면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상태야.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이걸 몇 사분면인지, 몇 사분면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다시 뭐라고? 몇 사분면인지만 먼저 생각하시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야.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이 있는데 그 점이 마이너스 2,3을 지납니다 라고 그랬어. 그쵸? 그러면 얘는요, 얘는 몇 사분면이에요?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니까 얘는 2사분면이 되는 2사분면이 되는 거야. 그럼 2사분면이 되면 여러분들은 2사분면에 해당하는 이따위 식, 그죠? 이런 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식으로 만드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 있는 식을 실제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 그려놨는데 여기에 좌표가 얼마냐? 자, 보세요. 여기서 수선 내려갔고 여기서 수선 내려가.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둘 다 반지름이야. 그죠?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둘의 길이가 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절대값이 같아. 그죠? 이 길이를 내가 R이라고 하고 이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얼마가 돼? R, R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 녀석의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R, R이니까 X-R의 전체의 제곱, Y-R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 R이죠. 그죠? 그래서 얼마? R의 제곱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여기를 잡아볼게요. 여기를. 자, 여기 R이고요. 여기 길이도 R이에요. 하지만 좌표로 봤을 때는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X값은 Y축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R, R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중심이 마이너스 R, R이니까 X 빼기 R의 제곱. 그죠? X 플러스 R의 제곱이 됩니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이 돼요. 그게 R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2사분면에 있을 때 공식, 아까 나왔던 그 공식을 이렇게 유도를 해낸단 말이야.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죠. 그럼 바로 갑니다. X 플러스 R의 전체 얼마? 제곱. Y 플러스 R의 전체 얼마? 제곱. 문 R의 제곱.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죠? 얘는 R, 마이너스 R이니까 X 마이너스 R의 전체 얼마? 제곱. Y 플러스 R의 전체 얼마? 제곱. 문 R의 제곱.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됐죠? 이게 바로 뭐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위치 관계. 여기에 이제 내용이 좀 많아요. 원의 위치 관계. 첫 번째.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런 얘기예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원 밖에 한 점에서 원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생활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 원 위의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연결해 보다 보면 이렇게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그죠? 이 상태일 때 길이가 최고로 길죠, 그죠?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렇게 어떻게? 다시 짧아집니다. 다시 이렇게. 다시 짧아지다가 제일 짧아질 땐 또 언제야? 여기지, 그지? 맞아? 결론적으로 뭐냐면 원 밖에서 원 위에 있는 점과 연결하는 선분을 그었을 때 그 선분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둘 다 원의 지름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그죠? 맞아?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최대와 최소가 함께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연결했다고 쳐.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반지름이지.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우린 둘이 연결하면 거리 D를 구해낼 수가 있죠. 그쵸? 됐어요? 그러면 최대가 될 때 언제냐면 여기 이 연장선상에 있을 때 이 점이니까 거리 D에다가 난 다시 R을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최대값은 거리 D와 R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최소값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최소값 여기는 D에서 R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최대는 D와 R을 더해 중심과 그 점 사이의 거리, 그죠?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이 되고, 중심과 그 점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그게 바로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번에 여기다가 이렇게 직선을 갖다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직선. 어떤 직선이 있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직선과 원 사이 거리가 최대와 최소가 될 때 언제냐면, 자,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 이 원의 지름의 연장선이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순간, 그 순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최대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가 돼. 그럼 이때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아니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직선편 공부할 때 선생님이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개념은 원의 방정식에서 더 많이 쓴다 그랬어. 그쵸? 여기서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할 때가 최대값이 되고 반지름을 뺄 때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2번이야. 원 밖의 직선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 그랬어. 이 얘기는 최대값은 CH, 이게 뭐야? 거리 D입니다, D. 거리 D, 그죠? 이것도 거리 D. 그 D에다가 R 더하면 뭐가 되고?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D에서 R을 빼면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 그럼 저걸 이제 확장해서 이제 또 뭐 두 원 사이에서 원 두 개가 있어요. 원 두 개가 있는데 그때 그 원 사이에 있는 점들, 원 위에 있는 점들끼리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그런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원이 있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중심 통과하는 직선을 그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과 여기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가 무슨 값이 되고? 최소값이 되고, 여기에 있는 점과 여기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 유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죠? 돼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D를 구하고, 여긴 반지름이 R이라고 하고 여긴 반지름이 R-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최대값은 뭐가 될 거냐면 거리 D에다가 플러스 스몰 r, R-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최소는 거리 D에서 R도 빼줘야 되고 R-도 빼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게 바로 두 원 위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다 해가지고 이게 바로 뭡니까? D가 되고, 이게 바로 뭐야? D가 돼서 D에서 반지름의 합을 더하면 되는 거고, D에다가 반지름의 합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가면서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두 원의 위치 관계. 자, 만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죠? 그죠?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보세요.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한꺼번에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만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와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 그죠? 만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와 이렇게 되는 경우, 그죠? 외접하는 경우와 내접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다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죠? 이 세 가지 그림을 한번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갑니다. 역시 원 두 개가 보이니까 나는 중심과 중심을 이렇게 연결해 본다, 이거. 얘는 뭐다? 거리 D다.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 R이다. 얘는 반지름 R 다시다. 원이 만나지 않는데 서로 외부에 있다. 서로 외부에 있다. 그러면 반지름 R하고 반지름 R 다시를 더해도 거리 D보다는 항상 어떻다? 작더라. 외우지 마시고 그림 그려보시고 이해하세요. 그럼 본인이 이거 얼마든지 식세워서 할 수 있어. 문장을 읽어봤더니 이 그림이야. 그럼 이 그림은 그리면은 이거 둘이 더한 게 얘보단 분명히 작잖아. 그치? 외우지 마시고. 자, 이번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원 두 개가 보여. 그죠? 거리부터 구해야겠구나. 거리부터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거리를 구해요. 자, 그 다음 봤더니 여기가 요렇게가 반지름 R 다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반지름 R이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R-에서 R을 빼보면 거리 D하고도 이만큼의 공간이 더 남네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R-에서 R을 뺍니다. 그랬더니 거리 D하고도 공간이 남지. 그치? 맞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R에서 R- 뺀 게 거리 D보다 커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되죠? 다시. R에서 R-를 뺐어요. D하고도 얘가 남어. 그러니까 D보다 어떻대? 크다는 거지. 됐죠? 이게 뭐야? 만나지 않는 경우야. 그지? 만나지 않는 경우. 근데 만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다가 공통접선이라는 거 한번 거볼게요. 공통접선이라는 걸 거볼 건데, 그 뭐냐면, 아이고. 자, 이 원에도 접하고, 이 원에도 접하는 거를 공통접선이라 그래. 이렇게 공통접선 그러면 한 개 나오고 두 개 나오고 또 이쪽으로도 있어. 세 개 나오고 네 개 나오죠. 그죠? 공통접선 네 개 나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때 바깥에 있는 이 접선 두 개를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고 안에 있는 접선 두 개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접선이 네 개 나오네요. 자, 이때는 접선이 있어 없어? 존재하지 않죠. 그쵸? 되죠? 자, 만나지 않는 경우를 봤어요. 먼저.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봅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보면 역시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시면 이게 뭐야? 거리 D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R이죠. 여기가 R 다시죠.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거냐면 R과 R 다시를 더한 거하고 거리 D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 보세요. 그럼 이 거리가 얼마가 될 거냐면 D가 돼요. D가.
그런데 이 길이가 R이고 이 길이가 R 다시죠. 그러면 R하고 R 다시의 차이가 누구랑 같아져? 거리 D랑 같아집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는 공통접선이 몇 개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인가요? 아니죠. 여기 또 있어요. 여기도 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몇 개? 세 개가 존재한다. 자, 이때는 어떤 게 존재해? 이거 하나만 존재하죠. 그죠? 이거 하나만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보시면, 이렇게 연결하고, 역시 이걸 뭐라 그래? D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그죠? 이 만나는 이 점을 연결해서, 그럼 삼각형이 탄생하죠? 이 삼각형에서는 그 삼각형의 성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가장 긴 변은, 이게 지금 가장 긴 변이 되겠네요. 가장 긴 변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두 변의 차이보다는 클 수밖에 없겠죠. 그쵸? 맞아? 이러한 성질이 있어. 그리고, 공통접선 그으라면 몇 개?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그어줄 수 있죠. 됐죠?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이제 익혀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다 이제 그 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 요거 지금 했던 요 놈 같은 경우는 요 식을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은근히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알겠죠? 뭐 삼각형의 성질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고 나머지 두 변의 차이보다는 크다라는 이 사실. 그죠? 되죠? 여기서는 지금 R-가 훨씬 크기 때문에 R- 빼기 R 했는데 반지를 모를 경우에는 무슨 처리해줘야 돼? 절대값 처리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원의 접선 길이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원의 접선 길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구했었거든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접선 길이 그럼 바로 요 길이 말하는 요거. 그 어떤 한 점,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어요. 접선을 그어서 그 접점과 그 접선을 그은 점, 요 두 점을 연결한 선분, 요 선분의 길이, 요 길이를 이게 접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구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구해요.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 D죠. D는 여기와 여기 사이 거리 얼마? R제곱. 그죠? 그 다음에 AP의 제곱. AP의 제곱 플러스 R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쵸? 이게 지금 접선거리 AP의 제곱 구하는 거거든? 지금 AP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D제곱이요. AP 전체의 제곱은 D제곱 빼기 R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AP는 루트 D제곱 빼기 R제곱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접선 길이 구하는 방법 중학교 때도 했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가볍게 구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공통접선 길이다 그랬는데 공통접선 길이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들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외우지 마시고 직접 유도해야 됩니다. 직접.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요. 단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 팁을 준다면 구하고자 하는 이제 공통접선 길이, 공통접선 부분을 그걸 이렇게 띄어다가 그걸 띄어다가 잘라다가 다른 한 원의 중심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옮겨주세요. 한 끝이 다른 한 원의 중심에 가게 옮겨주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자, 설명해 볼 테니까 보세요. 자, 여기 그림이 좀 작은 관계로 크게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먼저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일단 요 원의 반지름은 R이라고 합시다. 요 원의 반지름은 R-이라고 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요 길이를 구하는 거야, 지금. 요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을 요 지금 해놓은 요 빨간색 잘 보세요. 요걸 띄어다가 요걸 들어다가 다른 한 원의 중심에다가 그 끝을 갖다 맞춰주세요. 이렇게. 뭐야, 얘를 평행이동하라는 얘기예요. 얘를 여기서 이만큼만 평행이동을 이렇게 하시라고. 됐죠? 그러면 자, 요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전체 길이가 R이었어. R-였어. 전체 길이 R-였어. 그러면 요 부분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요 길이는요. R 빼기 R이 됩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 길이가 R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도 얼마? R이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여기 길이는 R 빼기 R-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두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요거는 중심 두 개를 연결한 거니까 거리 얼마? D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갖다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는 뭐야? 수직이 되겠죠. 그러면 역시 직각삼각형이 되는 건데, 요 변의 길이를 X라고 이렇게 놓는다면, 그죠? 우리가 구하는 저 X의 제곱은, 뭐가 될 거냐면, D제곱에서 R 빼기 R의 전체 얼마? 제곱을 빼준 결과가 되는 거지, 그치? 역시 뭡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그죠? 그래서 X 값은 루트 D의 제곱 빼기 R 빼기 R 전체 얼마? 제곱.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됐죠? 이게 지금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공통 외접선 길이. 자, 그럼 공통 내접선 가봅시다. 역시 동일한 방법인데요. 이번에는 요렇게 공통 내접선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해볼 거예요. 요거를 구해볼 거야. 자, 중심이 여기 있고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여기가 R 요렇게 여기가 R이야. 역시 마찬가지로 구하고자 하는 놈을 떼다가 한 원의 끝에다가 이렇게 옮겨주세요. 이렇게 옮겨주세요. 얘를 이렇게 옮겨주시라고. 그러면 요걸 연장선을 이렇게 긋는 순간 여기가 R이 되니까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R 플러스 R-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R 플러스 R-가 되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게 뭐야? D가 되는 거죠. 이게 D. 그죠? 여기는 뭐야? 90도. 역시 직각삼각형이 나와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를 X라고 놓는다면, 그죠? X의 제곱은 D제곱에서 뺍니다. 뭐를? R 플러스 R 전체 제곱을 빼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X는 루트 D의 제곱 빼기 R 더하기 R 전체 얼마? 제곱.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와 공통 내접선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건 여러분들하고 직선에서도 한번 설명했어요. 직선에서도. 어떻게 설명했죠? 자, 여기 보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더하기 c 이퀄 제로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제로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그랬는데, 요 식을 이렇게 써주십시다. 이렇게. 요 식을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fx, y 이퀄 제로라는 식에다가 k배한
gx y equal 제로라는 식을 이렇게 더하는 형태가 될 거고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제로가 나오지, 그치? 맞아? 자,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바로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그랬잖아, 그쵸?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직선에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몇 차식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그런데 직선에서는 얘가 1차, 1차가 나왔었어, 그쵸? 근데 원에서는 2차와 2차가 나옵니다. 2차와 2차가. 그런데 보세요. 이 K값이 실수값이거든요. 요 값에 의해서 이 2차식이 사라질 수도 있고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면 X제곱과 Y제곱은 사라져버리죠. 그죠? 그러면 몇 차식만 남어? 1차식만 남어. 그럼 쟤는 1차식이니까 직선이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그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지는 상황에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이 될 거야. 그죠? 그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요 아래에 있는데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야. 원과 원의 교점이 지금 두 개가 있죠. 그쵸? 그런데 K 값에 의해서 2차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런데 만약에 교점 K 값에 의해서 X제곱하고 Y제곱이 두 녀석이 사라지면 1차식이잖아. 그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져.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이 방정식을 우리 뭐라고 불러?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공통현의 방정식. 요 K값이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1인 1이 벌어지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지게 만들어지는 K값. 그죠? 그 값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1차식.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얘기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그죠? 이 식을 세우고 요 K값을 봤더니 여전히 2차식이야.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K를 적용했더니 1차식이야.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이제 공통현의 그럼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공통현의 방정식을 했으니까 공통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보세요. 원을 조금 크게 그려야겠네요. 자, 공통현의 길이를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죠? 되죠? 원이 두 개가 보이면 항상 중심을 연결하는 건 여러분 습관이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요, 원은요, 이게 반지름이죠? 이게 반지름이죠?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 그죠? 역시 이게 반지름이고 이게 반지름이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아요. 되나요? 그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연결한 이 이 선부는 이 공통현을 수직으로 관통하죠. 그죠? 엄밀하게 이게 뭐야? 수직 이등분 되는 거죠. 수직 이등분.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원의 성질이라는 데서 이제 배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직선은 공통현을 수직 이등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냐? 자, 요렇게 봐도 직각삼각형. 요렇게 봐도 직각삼각형이지, 그치? 그럼 내가 어떤 쪽을 원하냐에 따라 달라져. 어떤 쪽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는 이쪽을 갖고 가겠다. 그러면 이 직선을 구합니다. 이 직선을. 이 직선을.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X제곱 Y제곱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 값을 얼마로 줘?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1차식 나오지, 그치? 얘가 그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을 이용해? 거리 D를 구하는데 얘는 무엇을 이용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러면 이 D를 알 수 있죠? 됐어요? 그럼 이제 나 요 길이를 얼마 X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긴 반지름이고. 그러면 X는 루트 반지름의 제곱 빼기 D제곱이 되겠지. 됐어? 그 따라서 공통현의 길이는 여기다 몇 배? 2배 하셔야 돼. 따라서 2x입니다. 그러면 2배 루트 r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됐어요? 이게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잘 익혀두셔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랬어. 아까는 원과의 위치관계였고 이번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인데 여기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얘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가 접할 때 그죠?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좀 세 가지가 있죠. 역시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있고요.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때 우리는요, 중심에서 직선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거리를 D1, 뭐 D2, 뭐 D3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를 L1, L2, L3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럼 L1의 상황은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죠. 그죠?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늘 R이죠. 반지름 R. 그죠? 그러면 만나지 않는 경우는 거리 D1 그리고 반지름 R을 비교했을 때 거리 D1이 커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2번 상황을 고려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접하는 순간은 D2와 R을 비교했을 때 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D3와 R을 비교했더니 누가 더 큽니까? D3가 R이 더 큽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식과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점에서 만나는지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물론 2차식과 1차식이기 때문에 판별식 활용하실 수 있어요. 판별식 활용해서 얘는 판별식으로 치면 0보다 작을 때 왜? 허근이니까 만나지 않으니까 얘는 판별식이 0,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 그러나 원의 방정식에서는요 거리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 접선의 방정식 들어갈 건데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쉴게요.